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 HTS가 제가 쓰는 환경이 아니라 좀 매끄럽지 못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다음 주는 분명히 어떤 흐름을 따를 텐데, 그 흐름의 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야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영상을 제가, 대부분 여기서 찍어드렸고, 이유는 있습니다. 오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했는데, 처음 보시는 분이시죠? 자, 11월은 신규 상장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요건이었고, 12월에도 역시나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미리 말씀드릴까요? 양도세 회피입니다. 양도세 회피.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분명히 어떠한 시장의 분위기를 조성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팩트, 어떤 기사가 나면 반드시 변동성을 키울 거니까 그때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두산 로보틱스는 분명히 어떤 기업을 M&A 하려고. 왜? 상장 초기에 일단은 4천억 정도 이 공모 자금을 통했잖아요. 즉 시장의 IPO 지금 상장시킨 이유가 돈 필요해서 한 거예요. 쉽게 구주 매출이라고 하죠. 원래 들고 있던 이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구주 원래 들고 있던 거를 시장에 매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금을 회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4천억을 가지고 일단 얘네들이 사용 목적에 대한 부분이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이거 자세히 한번 읽어드리고 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연기금들의 수급이 꾸준히 이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뭐 연기금은 왜 사고 있냐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계속 말씀드렸죠. 이유는 패시브 자금의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제가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다고 했죠. 1,000억 정도 제가 운영했습니다. 다만 이런 IPO 신규 상장주들은 제가 1조 원 가량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원래 두산에 뼈를 묻었던 애죠. 74년생인데 제가 아는 녀석인데요. 똑똑합니다. 나름.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연기금의 수급부터 알고 넘어갈까요? 그리고 나서 종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도 말씀드릴 거고, M&A 할 기업에 대한 두 기업이 있는데요. 하나의 기사가 나오게 되면 아마 호재로 받아들이겠지만, 하나의 이 부분, 스타트업을 인수한다라고 하면 아마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우리는 수익을 향유하고, 악재는 피해가는 투자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봅시다.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얘네들은요, 자, 연기금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연기금은 어떤 스타일에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까? 맞아요. 하나예요, 하나. 이 연기금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자문사라는 거에 위탁을 해요. 직접 운영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10조 원이 있다고 한다면 나눠줍니다. 각 자문사에. 그리고 너네들의 성과가 얼마나 잘 되는지에 따라서 한쪽으로 비중을 좀 더 줄게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문사에서 수익을 못 내는 자문사가 있다고 한다면 회수하겠죠. 근데 이 자문사들이 과거에는 수익률 게임에서 본인들이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최근 시장을 보실 때 시장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신규 상장주에 대한 수급적인 이슈가 나올 겁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 계속 하셨다고 한다면 최소한 12월 이 구간을 넘기 전까지는 반드시 여러분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고점에서도 제가 분명히 한번 말씀드렸던 건 라운드 피겨라는 건 있다고 했죠. 그것도 한번 듣고 합시다. 자, 이게 금요일날 영상일 겁니다. 봅시다. 8일 전 영상입니다. 자, 봅시다. 10만원이. 자, 점상한가. 금요일은 빠질 겁니다. 라고 했는데, 소리가 좀 안 들릴 수 있어도 그냥 간단히 봅시다. 가게 되면 이때가 92,900원이죠. 다음날, 반등하고 금요일은 빠집니다. 라고 했었어요. 100만원 되겠구나. 그럼 차 하나 제네시스 뽑을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내용을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제네시스 하나 뽑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하죠. 라운드 피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날에 10만 원을 돌파할 수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자, 이 영상도 한번 잠깐 보고 가시죠. 15,800원인데요. 사실 오늘은 여기까지 정고점까지 이게 금요일입니다. 일단 트라이를 할 겁니다. 이유는 일단 오늘 시장 자, 정고점까지는 트라이 한다고 하죠. 에 대한 부분은 어제 제롬 파월의 입장도 분명히 있었고요. 자, 금리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뤘죠. 분명히 여기서 추가 상승은 나올 겁니다. 다만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경계를 하고 상방과 하방에 대한 변동성을 오늘 좀 키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가시죠. 뭐라고 합니까? 상방과 하방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존재한다. 정고점을 트라이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뚫지는 못합니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제가 처음에 공모됐을 때부터도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너무 빠져들지 마세요라는 표현을 했었죠. 뭐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장에서는 항상 근거를 중요시 여긴다고 했죠. 왜 근거를 중요시 여깁니까? 시장은 반드시 명분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명분이요? 시장의 환경은 수급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종목이 있을 것 같지만 세상에는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기금 투자자 아까 이야기하다가 잠깐 넘어갔는데, 자, 이 부분부터 쭉 꾸준히 이어가는데 여기서가 연기금들이 꾸준히 삽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기금이란 데는요, 각 자문사에 나눠주는데 과거에는 수익률 게임에서 본인들 자문사가 더 잘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시장의 환경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 오고 전반적으로 뭐 제롬 파월 미국에서는 뭐 금리 올린다 막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시장 상황 좋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 뭐 위메이드나 어떤 가상화폐 관련주들 특징적인 어떤 정치 테마주들을 다뤘다면 모를까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았죠. 자, 그러면 큰 돈을 외환시장으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작은 돈들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자, 연기금의 스탁을 받은 자문사는 계약 해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담합을 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500억씩 이렇게 스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다른 종목 내에서 수익을 낼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신규 상장주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인 11월을 우리 공략해야 되는데 정확히 제가 시나리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러면 우리 요걸로 좀 해봅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금 수탁이 큰 거 작은 거 다 있겠죠. 예. 근데 다만 해지가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공통적인 수익률은 어떤 애는 뭐 2배 수익이 나겠지만 어떤 애들은 뭐다? 1.5배 정도 수익 난다라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발생돼야만 연기금으로부터 위탁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제 자산 배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연기금들은 이 부분부터 쭉 가죠. 그러면 신규 상장주가 움직이는 환경을 어떻게 알아서 그래요? 또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자, 신규 상장주가 움직이는 건요, 주변 환경이 있는데 12월은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들 10억 이상의 자산가,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은 뭘 하라고 합니까? 반드시 정리를 하세요. 10억 밑으로 다운시켜라. 그러지 않으면 고율의 고세금, 즉 양도세를 물리겠다. 보통 이 증권 거래세는 0.3%인데 10몇 프로 물려버리고 하면 안 되죠. 이거 물릴 거면 주식을 팔고 말겠다 이런 겁니다. 종합소득세 합산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문사는 분명히 이거를 택할 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기업 내용도 말씀드릴 건데 그 이전에 좀 바쁘신 분들은 자, 이거 하나 모아놓은 게 있는데요. 자, 두산 로보틱스 12월 패시브 자금 추가 일정, 자, 유입 일정이 또 있어요. 그리고 M&A 기업 명단, 대응 전략 자료에 대해서 모아놨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노출을 하긴 좀 애매하고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822-8706으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가장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두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아마도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데 이건 조금 제가 이런 뭘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류정은 잘 아는 데입니다. 자, 보게 되면 요거요 4,100억 정도 200억 정도의 공모자금을 통해서 여기 있죠. 사법인 투자자금, 그렇죠? 가장 큰 2,800억 정도 3,000억 정도를 ARM 및 비전, AI 등 기타 주변 기술 이업 이거를 우리가 인수하겠다라고 하죠. 결국은 솔루션 IP 투자라는 건데, 요거 팩트는 뭐냐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뭘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인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스타트업 인수를 하는데 AI 솔루션,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바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하고 문자를 L라고 보내시면 자료집 보내드릴 거예요. 가격 전략부터
지금부터 M&A 될 기업들 명단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공모된 자금 4천억 중에서 3천억은 어느 기업을 산다고 했죠? 스타트요. 그게 바로 시장에 나와 있는 AI 솔루션 기업 하나 있어요. 예. 저도 이 부분이 최근에야 좀 듣게 됐는데 이 류 대표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법무법인을 반드시 통해야 됩니다. 법무법인.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미공개 정보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 왜냐하면 그 기업을 우리는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런 변동성이 나올 때 그날 급락을 하거나 그날 급등하진 않아요. 다만 앞으로에 대한 시장의 환경과 종목에 대한 환경을 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중립을 지킵니다. 항상.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기업. 자, UiPath라는 종목 혹시 아십니까? 다이나믹, 예, 이것만 아시죠? 안 돼요. 예. 보스턴 다이나믹스만 알면 안 돼요. 1위 기업은 그냥 상징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UiPath라고 하는 AI 솔루션, 그리고 로봇. 이 기업이 있는데 최근 주가 상승률이 똑같이 움직여요. 근데 여기 빠지는 부분, 이 부분만 좀 다를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로봇의 성장에 날개를 단다라는 뜻에서는 사실 그냥 움직이는 종목이 시장에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도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로 기록될 수 있었던 건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요. 항상 이 법칙을 따랐다는 건데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봤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 시장이라는 부분이 위인가 아래인가 박스인가를 봐야만 큰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 환경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산업은 뭐냐면 이 UiPath부터 시작해서 구글, 알파벳 아시죠? 구글은 뭐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 지금 뭐 인공지능 AI, 알파벳은 과거 이세돌 씨하고 바둑 대결을 했던 알파고를 만들었던 회사죠. 자, 이 둘과 UiPath에 대한 주가를 보면서 우리는 인공지능과 로봇, 그쵸? 요런 애들이 지금 시장에서 산업군을 이루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다만 플러스 알파적인 신규 상장주가 오를 수 있는 11월에 환경이 있다고 했죠. 10억 원에 즉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주주들이 많죠.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는 첫날 500 이슈가 보통 끝나죠. 플러스 알파적으로 대주주 지분이 많은 종목은 더 좋겠죠. 10억이라는 돈은 중소형주인데 많이 올라온 기업 특히나 해당이 됩니다. 두산로보틱스는 나름 대형주죠. 자, 1번 소형주가 아니다. 2번 신규 상장주이니까 첫날 오버행은 끝났다. 3번 뭐죠? 네, 대주주 지분이 많다. 작은 힘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은 조건을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연기금들도 사실 이때 뭐 스토리 말씀드렸죠. 연기금 애들 들어오는 거는 분명 향후에 패시브 자금을 목표로 해서 들어올 거다. 그 뜻은 뭐냐? 주가가 오르고 시가총액이 오르게 되면 코스닥 150 종목, 뭐 코스피 200 종목 이렇게 상위에 있는 시가총액이 몸집이 큰 종목을 기계로 사버리는 그런 방식을 택할 겁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 종목도 역시나 그 룰을 따를 겁니다라고 했는데 요 부분은 UiPath는 오르고 있는데 얘는 빠지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12월에 뭐가 나오죠? 양도세를 10억에서 30억까지 늘릴 수도 있다. 자, 뜻은 뭐냐면 10억이 되면 항상 6년 동안 고질적으로 시장의 환경에 따라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게 있어요. 중소형주의 급락. 이런 거 좀 고쳐야 되지 않냐. 부자 감세론 뭐 이런 뜻이지만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요. 종목이 올라야 수익이 나는 건 맞죠. 물론 변동성 플레이어가 됐을 때 가장 좋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기준을 30억으로 완화하겠다. 이런 논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해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긴가민가 이런 환경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상승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딱 하나였죠. 11월의 주가 상승률은 가장 화려할 겁니다. 다만 12월 1일 이 라운드 피겨 10만 원인 건 상징적이긴 하지만 결국 뭐다? 12월 1일이라는 부분. 이 날짜의 변경 요소가 가장 큽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바쁘신 분들은 반드시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자, 8706으로. 영상을 찍을 때마다 이 펀드 매니저 지금 실선에 있는 후배들이 왜 이렇게 영상 찍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쵸? 그들이 어떠한 시장의 메이저 수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그 정도의 메이저로 움직일 수는 없긴 하지만, 이들의 생각까지 읽는 거를 뭐 제가 굳이 반대할 필요 있을까요? 자, 선다의 나인이 전화번호. 여러분들이 잘 되길 희망합니다. 두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M&A 자료부터 아까 전략 자료 지금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얘네들은 기업 인수를 할 건데, 솔루션 업체 하나, 스타트업, 이제 글로벌 기업을 하나 인수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어제 기사만 보더라도 나왔던 게 하나 있었죠. 예. 맞아요. 하나 인수, 예. 이 LIG 넥스원이 이 로봇 회사 하나를 1,800억 주고 인수를 했죠. 참 이따 제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로봇 산업은 지금 앞으로 과기 산업입니다. 꽃이 아직 안 폈어요. 왜? 완전 자율이 되기 위해서는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런 산업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문자를 두라고만 보내주세요. 다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로봇 산업 중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자, 이게 뭐 시간이 잠시만요.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자, 봅시다.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봐야 되냐면, 조금 매끄럽지 못했죠. 여러분들 괜찮아라고 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많은 힘이 됩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문자 양이 너무 많이 와 있죠. 그래서 영상을 추가적으로 찍어드리는 거고, 연구소 나와서 찍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의 후배들도 나와 있고요. 다만 시간을 짬을 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협동로봇의 앞뒤 없이 말씀드릴게요. 협동로봇은 이 로봇의 자체를 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로봇은 어떻게 다닙니까? 첫 번째로 상위 것부터 볼까요? 인공지능 로봇, 완전 자율을 꿈꾸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산업용 로봇이 있고, 협동 로봇이 있고, 뭐 청소기 로봇이 있죠. 사실 청소기 로봇은 지금 뭐 다이소 가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만연화되어 있죠. 자, 빼고 산업용 로봇은 지금 실제로 산업용 물류센터나 이런 데도 쓰고 있어요. 근데 큽니다. 무겁습니다. 비쌉니다. 자, 현대차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으로 협동 로봇을 들어온 이유는, 이거 인건비를 줄이는 게 산업용 로봇이 쉽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그거 비싸더라, 효율이 안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단순 작업을 할 수 있는, 자, 요거 조립해라, 치킨을 튀겨봐라, 단순 뭘 해봐라, 꺼집어내봐라, 올려봐라, 이거 명령만 수행해서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사람이 그때 갔다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장점이냐면, 리스크, 사람이 다칠 위험이 줄어들더라. 즉 리스크 있는 작업은 얘한테 시키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협동로봇 현대차에서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라는 기사 올려드렸죠. 여기서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에 대한 거는 신규 상장의 테마가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연기금은 본인들이 스탁을 받을 자금들을 해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담합을 한 거. 이거는 뭐 통정은 아닙니다, 사실. 근데 중요한 건 환경은 읽을 수 있었다는 거죠, 얘네들도. 이런 12월의 양도세. 요거를 아는 거는, 우리는 이거를 산업의 환경이라고 봅니다. 아까 시장 산업 업종을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마냥 종목만 보는 게 아니고요. 물론 축하드립니다. 더 극대화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의 심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영화 산업의 어떤 벤처 캐피탈들이 무리하게 막 투자할 때는 진짜 돈이 된다 할 때죠. 근데 영화 산업이 침체기가 일어났을 때,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투자해봐야 망하니까 안 하잖아요. 이 뜻입니다. 시장에서도 분명히 어떤 이런 환경이라는 게 주변 환경이 조성돼야만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들도 주변 환경이 바뀌게 되면 오르지 못하죠. 예를 들면 뭐 바이오 기업이 아무리 임상 데이터가 좋다고 합시다. 뭐 글로벌 기업들, 선두 기업들, 국내 환경에 있는 바이오 대형주들의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임상 실패 나오고 뭐 포기하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데이터를 내더라도 얘도 뭐 최종 결과물은 안 좋을 수 있어요. 해서 뭐 2배 갈 종목이 10%밖에 못 올라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이게 바로 주거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자갈밭을 걷는 게 우리가 자갈밭에 손흥민 선수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손흥민이 자갈밭에서 축구를 하는 게 잘하겠습니까? 실력을 잘 보일까요? 아니면 잔디밭에서 하는 게 더 잘할까요? 이거 아닙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시장이라는 게 자갈밭인지 아니면 잔디밭인지를 알게 되면 손실률을 0으로 시작할 수 있고 끌고 가야 되는 구간엔 끌고 가는 거, 좀 피하는 구간엔 조금 피할 수도 있는 거죠. 비중 조절이죠. 그럼 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산업. 자, 바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M&A 기업과 12월 패시브 가격, 일정, 전략. 이게 바로 에코프로 머티가 바로 코스피 200 이쪽에 편입된다고 해서 이제 시간으로도 급등 나오고 거의 14만 원대까지 갔죠. 이것도 좀 유사합니다. 반드시 그 일정에 맞게끔 가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8706으로 그냥 2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결국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은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이렇게 있죠. 근데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가 어쨌든 로봇이죠. 로봇. 이 반도체 2차 전지 이 로봇 산업 중에 AI 솔루션부터 다 좋죠. 글로벌 시장이 움직여서 막대한 힘을 이렇게 쏟아부은 거에 모든 여건이 형성된 건 사실이죠. 아주 가볍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낙폭은 피할 수 있었다? 있었다. 그쵸? 가장 매물이 많이 발생됐던 신규 상장주로 돈이 몰렸던 게 11월이었고 양도세 회피 물량들의 주식시장을 빠지게 했던 것도 역시나 11월이었다. 그래서 이 금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날도 이 시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을 들어 올린 거 아닙니까? 이걸 아셔야죠. 물론 제롬 파월이 고용 지표가 썩 좋지 않게 나와서 금리 인상을 조금 더디게 할 거다라는 말은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게임의 룰은 그냥 다루지 않았죠. 어떠한 지표를 다뤘죠.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런 거 말씀드리면 너무 어려운데 내 그런 거 못해. 얼마 가는데 또 이렇게 하실까봐 자,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타짜 연구소. 저희 연구소는 공적 집단입니다. 이 텔레그램방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중간중간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텔레그램방 링크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문자 주시게 되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이 두산 로보틱스도 다뤘는데 이런 겁니다. 시장 산업 업종을 보는 건 오늘이죠. 툴젠에 대해서 자료 작성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유전자 가요 시대가 열린 듯합니다라고 하죠. FDA 겸상 적혈구 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최초의 유전자 치료. 이거 우리가 툴젠이라는 종목을 좀 예를 들어요. 툴젠에 대해서. 이건 뭐냐면 이거 왜 두산 로보틱스 설명하면서 그래. 이미 말할 건 다 말했어요. 좀 더 말해드릴 거는 뒷부분에 좀 말씀드릴 거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시장의 룰을 아는 게 중요하죠. 기업 모르시는 분 어디 있습니까? 옳은 이유는 분명하죠. 앞으로에 대한 M&A 전략은 분명 얘네들은 자율주행, 자 말씀드릴게요. 자율주행 로봇. 그래서 테슬라도 이 완전 자율주행 5를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테슬라를 못 데려가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M&A를 하겠다. 대놓고 하잖아요. 그 기업 명단 2곳을 드린다고요. 하나는 큰 자금을 써야 되는 유상증자 과정이 있을 거라고요. 말씀 안 드렸구나. 첫 번째는 글로벌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단행할 겁니다. 주주 배정이냐 3자 배정이냐인데 이 주주 배정이 나오는 경우는 무조건 급락 나옵니다. 어떤 이벤트든 3자 배정이 나오면 소소하게 움직이긴 할 겁니다. 특수관계인한테 돈을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한 1조 원 정도 땡겨올 겁니다. 스타트 기업 인수한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는 그날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마 2, 3일 하루 이틀 후에는 시간 격차를 두고 급등할 겁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빠지는 거는 피하고 오르는 건 향유하자고요. 비중 조절이 주식 투자자입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를 문자 주시게 되면 여기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다 나와요. 너무 더럽나? 자, 다 나와 있으니까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M&A 기업 명단. 자, 다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 텔레그램 방은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어떠한 시장을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종목만 보면서 빠져들까봐 그래요. 왜냐하면 항상 시장의 리스크는 산적해 있죠. 제롬 파월이 이후에서 금리 인상하겠다, 동결하겠다에 따라 시장은 요동칠 수 있고 하마스 전쟁은 조용하지만 또 무슨 말이 나오게 되면 흔들리죠. 중미 갈등, 미중 무역 갈등 이것도 또 하나의 변수일 수 있죠. 환율이란 부분도 그렇죠. 지금 이제 금리 격차가 1.75%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 간격이 벌어지니까 사실 큰 자금은 다 외환 시장으로 떠난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 그러다 보니 시장의 룰에 의해서 돈이 별로 없어도 움직일 수 있는 신규 상장주 이런 것들을 건든 거예요. 자, 모두 대외 변수는 신규 상장주로 향할 수도 있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미국에 있는 어떤 AI 솔루션 그리고 로봇 이런 산업도 분명히 신호를 주고 상승 기로를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겁니다. 너무 심플합니까? 주식 어렵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뭐 오늘도 토요일입니다. 파이팅이라고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여러분 파이팅. 좋아요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뭐 구독과 좋아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그래도 구독자나 아니면 좋아요 많이 해주시게 되면 힘이 나죠, 여러분. 안 나겠어요? 그래도 영상을 조금 퀄리티 있게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과거에 제가 3개월 동안 경제 유튜브를 했을 때 100만 명 구독자 한 번에 모았어요. 넉 달? 석 달 동안. 예. 근데 지금 연구소를 만든 다음부터 제가 못하고 있었죠. 지금은 연구소 만들어서 금융기관에 어떤 세미나 자료 이제 제출하고 그리고 큰 자금을 다루는 30조 원 다루더라고요. 예. 그들도 제가 필드에서 가장 운영을 잘했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저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않아요. 쥐만 잘 잡으면 되니까. 그게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엔터주를 원한다고 하면 엔터 업종 약간 방어적인 뭐 가치주 자산주를 원한다고 하면 자산. 최근에 비트코인은 신고가 났죠. 이것도 하나의 투자고 금값 신고가 났죠. 투자죠. 왜 올랐을까요? 제롬 파월의 입에서 계속 금리를 상승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화폐의 가치가 입에 사람의 입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짜증나는데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상화폐 제3의 화폐를 쓰는 건 어떠니? 그 다음 뭐죠? 네. 맞아요. 모든 함수는 적어져 있어요. 답지에 적어져 있다고. 금값 뭡니까? 실물. 우리가 안전자산이라는 표현하죠. 과거에 금을 가지고 통용화되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시장의 환경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들부터 뭐 코인 관련, NFT, 최근에 있었던 STO, 토큰 많이 올랐던 이유고 이거 좀 봐야 돼요. 미국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경제를 부활하자라 했었는데 이건 조금 이제 반대로 마이너스 금리 종료한다고 합니다. 이제 금리 인상 이쪽을 간다는 거죠. 이정재 정우성씨 이거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공시전 주가는 47%. 이거 올려드렸던 이유는 과거에 비덴트라는 종목을 50억씩 들어왔다가 주가 올리고 이거는 믿지 마세요. 이분들 자금 아닐 겁니다. 주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냥 주는 겁니다. 자, 여기 10억에서 20억, 30억 검토 보도에 기재부 아직 결정된 것 없어. 결정된 것 없어. 그러다 보니 신규 상장주에 대한 흐름이 조금은 러프하게 이 고점을 뚫을 수 없다. 아마 시장에 나오는 어떤 기사들보다도 한 3, 4분 정도 빨리 올라갈 겁니다. 이유는 뭐 HTS나 이런 것들은 각 증권사에서 승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아실 겁니다. 각 증권사마다의 어떤 뉴스가 올라가는 데가 있고 어디는 안 올라가는 데가 있고. 그렇죠? 여기는 뭐 2, 3분 정도 빠를 겁니다. 이거죠. LIG 넥슨 미국 로봇업체 고스트 로보틱스의 1877억. 자,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건데 60% 지분을 인수합니다. LIG 넥슨은 방산이죠. 방산업체인데도 왜 그럴까요? 이 지뢰 탐지하거나 아니면 이제 방산 LIG 뭐 천궁이나 이런 것들 방산 무기도 사실 1.5 로봇을 탑재해서 하는 게 지금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거예요. 사람이 쌓고 이런 거 안 하니까요. 그죠? 자, 이것도 하나의 시장이. 에코프로 버티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죠. 이것도 한 3, 4분 정도 빨리 올려졌죠.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자, 봅시다. 에코프로 버티. 이게 올랐고 에코프로도 간만에 올랐어요. 근데 이것 때문은 아니에요. 자꾸 이제 5%
근데 이게 오른 이유는 탄산 리튬 가격이 올랐던 거예요. 원래 지분 구조로 따지게 되면 에코프로 머티가 많이 올랐으니까 에코프로도 올라야 돼요. 안 오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탄산 리튬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탄산 리튬 가격이 올랐죠. 자, 언제 올려드립니까? 여기 올려드립니다. 보면 봅시다.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 250만 원 보고서 이런 이슈들 아닌 건 아닌 거 빨리 알아야 돼. 이때 올려드리잖아. 탄산 리튬 가격 2시 32분 에코프로의 반등입니다 라고 해서 저 올려드리죠. 결국은 시장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오르는 거 뭐 누가 누구의 지분을 들고 있다. 에이, 이런 거 뭐 차트? 그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것도 한국인컴퍼니 경영권 분쟁, 갤럭시아 머니터리 화두였죠. YG 엔터테인먼트, 뭐 이것도 역시나 뭐 블랙핑크의 귀한 쭉 해서 서울옥션, 아까 NFT 관련된 미술품 경매 그걸 토큰으로 증권사에서 쓰게 한다. 이거 뭐 제가 거래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손실 많이 보셨던 분들이 와서 제법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쭉쭉 올려드리는 거. 페리엄 확산도 이야기해드리는데 이거 과거에 기억하실 거예요. 뭐 추석 때 이제 2020년도에 추석 잘 지내고 왔더니 우한 폐렴이 증가되고 있어요라고 했다가 바로 20 며칠부터 해서 2주 만에 저도 필드에 있었지만 1400포인트까지 급락을 했죠. 이것도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다만 그 정도의 급은 아니겠지만 항상 어떤 테마군들 혹은 코로나 테마군들 여기까지 와 있다가 급격한 게 나오면 리바운딩에 대한 부분은 강하죠. 빈집털이. 근데 이미 올라와 있긴 해요. 근데 항상 경계해야죠. 시장은 경계와 받아들이는 과정, 수용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제 책도 여러분들 뭐 나중에 하나씩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주신 분들은. 컴퓨터스 홀딩스 서울옥션 갤럭시아 머니터리 8시 58분이에요. 장전에 보낸 금요일입니다. 12월 8일 보이시죠? 땡겨서 보세요. 위메이드, 갤럭시아 모든 게 뭡니까? FSN 전부. 와, 엄청나게 수익 났죠. 2분 4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4만 6천 된 겁니다. 역시나 뭐죠? 가상화폐죠. 한번 볼까요? 오르는 이유는 가상화폐 시장이 계속 올랐죠. 이런 거를 왜 지금 두산로보틱스를 여러분들께 찍어드리면서 이걸 하고 있을까요? 두산로보틱스 그냥 오른 게 아니라니까요. 잘하셨지만 더 잘해야 되겠죠. 자, 이 위메이드라는 종목도 실질적인 논리만 빠지게 되면 조금 땡겨서 봅시다.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급등 나왔죠. 자, 제가 HTS 제가 쓰는 게 아니라서 위믹스 코인이 상장 폐지되면서 빠졌다가 코인이 상장되면서 오른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거 뭐 테마주인가 이러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산업군을 움직일 겁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스 홀딩스 코인 발행했던 애들 빠졌던 이슈가 해결이 되게 되면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는 거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갤럭시아 머니터링 요건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한 달에 한 3번 정도 많으면 뭐 6번 정도를 보내드리는데 큰 시장의 어떤 산업이 느껴질 때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큰 이벤트가 없었던 종목이 급등이 해서 2배 올리죠. 뭘까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위메이드 코인도 있지만요. 이 미술품을 코인, 자 NFT라고 들어보셨죠? 이중섭의 소. 요거를 쪼개서 토큰 형식으로 만들면 주식시장에서 지금 거래되는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두산로보틱스 비상장일 때 아니면 아예 어떤 주식이 발행되지 않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통일주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맞아요. 그 통용되지 않을 때를 우리가 NFT 정도로 보는 거예요. 1억에 사고, 1억에 사고, 1억에 사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쪼개서 100만 원씩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면 그걸 주식처럼 만들면 어떠냐. 증권회사도 동의했고 금융당국도 부산에 설치하다.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산업의 변화이지 테마라고 보시면 안 돼요. 테마는 뭐 오염수 테마 이런 게 테마죠. 산업 사이클의 변화입니다. 왜? 반도체도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굴곡을 걷다 2017년, 21년에 활약하는 거. 이게 바로 굴곡이죠. 조선도 2011년대 차화정 이런 굴곡. 2차 전지도 사실 많이 오를 때는 2014년부터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다가 그죠? 이게 바로 산업의 사이클이에요.
그 사이클이라는 거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뭐 수출입 동향? 물론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환율이란 변수. 수출을 많이 하는 애들은 만일에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출 많이 하는 애들은 좋아요. 미국 달러가 세지면. 왜? 얘네들이 보기에는 싸네? 느끼기 때문에. 요런 게 지금 산업의 사이클의 변화를 이끄는 거예요. 꾸준히 잘한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환경이 바뀌게 되면 똑같은 데이터도 다르게 인식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산업의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말했죠. 다만 쉽게 라이브에서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죠, 제가? 수익은 언제 오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 AMD와 다이렉트 일란치고는 ISC.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AMD가 뭐 급등을 하고 이 엔비디아를 어떤 추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영원한 뭐죠? 영원한 1등은 없어요. 다만 최종 1등은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업고 디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엔비디아 이 얘기하죠. AI 칩. AMD가 넘기려고 한다. 공격적으로 바뀌네요. 다만 경계화 시대 AMD 그게 ISC 급등 나왔던 거. 영원한 승자는 이때 지속적 매일 승자는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공부하는 방이고요. 중요한 건 어렵게 풀지 않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하면서 여러분들께 소통하는 방입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4822-8706으로 누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이 연기금부터 시작해서 제가 만약 PB들 한번 이제 강연에 초청해서 세미나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제가 5억 정도의 비용을 받습니다. 참고로.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좀 가정 불화를 주식 투자 때문에 만들지 마세요. 제발. 자, 그리고 뭐 연기금이나 30조를 운영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그게 큰 돈은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10억 이상 투자하고 뭐 100억 이상 투자하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됐을 때는요. 반드시 기부하십시오. 기부. 나중에 제가 분명히 한 분씩 물어볼 겁니다. 기부 잘하셨냐? 그렇죠? 항상 기부는 주식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증 문자. 시장에 좀 건전한 수급과 그리고 제가 있었던 부분 지금 거의 제 구독자분들은 나이 연령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54세지만 시장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추종을 하려고 하고 변화를 읽기 위해서 합니다. 사실 저도 코인이라는 걸 안 해요. 다만 그런 부분들의 사이클이 움직이게 되면 때로는 이게 확산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요새 뭐 젊은 애들이 좀 주식을 더 잘한다 좀 이런 말들 있던데 여러분들 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건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뭐, 우리는 연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까지 살아온 과정이 있고요. 참을성을 보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참을성에 잠깐의 트렌드. 저희가 무슨 뭐 좀 젊은 옷 입으면 안 됩니까? 되죠? 그 트렌드를 좀 잊게 되면, 어떡해요?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한 예로 뭐 조용필 씨가 신세대 가요와 이제 본인의 어떤 스타일 두 개를 가미해서 딱 했을 때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죠? 바운스. 여러분들 다 저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자, 똑같아요. 두산 로보틱스를 다룸에 있어서 성장주라는 거는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잘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스트롱 바이, 홀딩, 바이하면 자, 사면, 바이하면 홀딩이라는 이 전략보다는 바이에서 홀딩할 때와 때로는 바이에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리밸런스. 비중의 재배치를 일어난다고 한다면 비중 조절 정말 큰 폭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처럼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된 부분들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너무 이제 나이가 어리고 이런 거는 인내심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거라고 보고요.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두라고 보내주세요. 제가 이런 글씨 쓰는 거나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자, 그리고 뭐 어때요? 주식은 글씨 잘 쓰는 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을 보는 것도 역시나. 자, 그리고 그래요. 이것도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5개의 증권사가 이렇게 6개월 동안 매집 꾸준히 매수를 했어요. 이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음명 삭제해서 보낼 텐데 요거는 시장의 업종만 좀 잘 만나게 되면 한 4-5배 납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냥 사지 말라는 겁니다. 수급의 의도는 무엇일까 보고 이 업종, 왜냐하면 바로 사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꼭 이럴 때 손실권에서 사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타이밍을 봅시다. 근거를 봅시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팩트론이라는 종목을 좀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 한 요쯤에 말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너무 완만하지만 여기에 한 10% 정도 손실이 나는 상태가 있었죠. 근데 분명 제가 기다리라고 했죠. 시장의 타이밍이 엘라일류와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에 대한 성장, 매출액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관찰하자. 여기서 이제 테슬라의 회장인 일론 머스크가 나도 살 뺐어요. 그쵸? 실사 과정. 이런 게 남아있었을 때 신호를 줄 때 사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 구간에 언제? 그럴까봐. 저 운명을 삭제해서 보내드리긴 하겠지만 이 텔레그램방 반드시 들어오세요. 아시죠?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 중에 뭐 텔레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변 분들이 있거나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은 주변의 분들도 텔레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텔레그램방 입장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링크 주소 보내드릴 겁니다. 다만 이게 제가 승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 공유해서 막 몇백 명씩 막 들어와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각각 다른 전화번호를 보내셔야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친구분이든 지인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시죠?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원래 그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저 연구소에 와 있는 애들 공부시키려고 해서 만든 방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데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만큼의 운용이나 시장을 보는 눈 그리고 대응했던 좀 코로나 때도 수익을 냈어요. 이유는 시장의 어떤 과거의 경제 위기 그걸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어떤 시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질병이나 이런 게 발생됐을 때는 일단 리스크화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예. 그때 어느 순간 올랐던 거에 뭐가 있습니까? 산업군이. 치료제 백신이었죠. 이걸 테마라고 봐야 됩니까? No. 어떻게 된다? 예. 코로나, 특수, 산업. 그죠? 치료제 백신. 정말 많이 올랐죠. 이때 6천억 정도 수익을 내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하면 뜰 겁니다. 또 썼고. 자, 6천억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글로벌 시장의 모든 나라들이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막대한 비용을 쓸 때죠. 이게 테마입니까? 아니죠. 오염수 테마. 예? 몇 조 원. 이런 게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삶과 죽음을 결정하고 사회생활은 얼마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염원이 생긴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진단키트만 해도 그렇잖아요. 매출액, 영업이 10배씩 나오는 회사들. 실제로 미국 대통령이 와서 야 우리한테 좀 주면 안 될까? CGN이라는 종목도 매출액 10배, 영업이익 5배. 주가는 6배 올랐죠. 그 시대의 패러다임입니다. 앞으로 만일 어떤 테마군들 이런 큰 질병이 생기게 되면 또 안 올까요?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올 거야라고 베팅 안 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 조성되고 정말 그렇다라고 하면 수집 데이터도 있을 거고. 반드시 지표는 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하자 이겁니다. 010-822-8706.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는 구분하지 말자. 우리는 투자가이지 애널리스트가 아니다. 에코프로가 50만 원이 고점입니다 해도 150만 원까지 갔죠. 왜? 물론 과거 데이터가 그래 했으니 실적이. 근데 리튬 가격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급등을 하고 뭐 실질적으로 뭐 10억짜리 광산 채굴권을 올렸더니 중국에는 1000억에 팔려요. 해야죠.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10억짜리 거르는데 수요는 1000억에 사겠대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그 리튬 가격이 폭락이 일어났을 때는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잔여물이 되지 말자 이겁니다. 그렇죠? 자, 한번 같이 제가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연배 지긋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잘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는 꼭 받아보십시오. 꼭 이제 여러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두산을 제외하고도 불법적인 공매도 있는지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주위에 있는 분들도 확인을 반드시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자, 뭐냐면 쇼커버 대응 전략인데요.
만일에 12월 24일까지 이게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는 주식을 공매도 쳐도 돌려줘야 됩니다. 신규 공매도 안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불법 공매도를 해요. 특히나 외국인 기관들이. 이거는 24일 이전에 발견되게 되면 이 손실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예.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쇼커버. 얘네들은 돌려주는 과정에서 분명 선물, 주식 선물을 이용할 겁니다. 그들 머리통을 한번 칠 수 있어요.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L라고 보내주세요. 아시죠?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기업 내용 좀 말씀드리면 더 중요한 거는 기업을 다루기 전에 산업, 시장, 그리고 업종을 봐야 된다는 건데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은 협동 로봇이고 그죠? 협동 로봇인데 이 대표는 추진하는 방향은 자율주행 로봇 테슬라 원합니다. 지금은 협동 로봇 시장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경 규모에 있는 시장을 공략하겠습니다. 국내는 아직 아주 작습니다. 글로벌적으로 4위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1위를 추종을 합니다. 다만 산업용 시장에서도 이 협동 로봇이 자율주행을 섞게 되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결국은 상장의 목적은 뭡니까? 돈을 만들기 위해서고 인수를 하기 위해서고 커지기 위해서죠. 그리고 두산의 자회사들은 모두 증자 과정을 통했죠. 자, 반드시 모든 흐름은 삼각수렴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잘하실 수 있죠? 그쵸?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010-4822-8706으로 두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아시죠? 자,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연륜을 가지고 접근하고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하자. 절대 아래서 위를 보지 마요. 시장, 산업업종, 그리고 종목. 그럼 손실률을 0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시작을 아래에서 위를 보면 무조건 올라야 돼요 하지만 날짜를 좀 변경하자 이겁니다. 태풍이 온다.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똑같은 표현. 홍수가 비가 많이 온다. 다른 날 하면 안 돼요? 만일에 꼭 올라야 된다고 하면 안전장치는 메고 가자. 이게 바로 산업이라는 사이클이 내가 살려고 하고 보유하고 있는 이런 흐름과 선두적으로 시장 대비 움직이는 산업입니다. 혼자 군인이 가는 거와 군단이 이동했을 때 어떨 때 덜 적군의 어떤 그걸 뭐라 그럴까요? 리스크가 덜 생길까요? 뭐 요거죠. 그걸 하자는 겁니다. 심플하게.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신규 상증주의 공백. 제롬 파월의 입 때문에 외환시장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커서 작은 이런 힘만 존재해서 픽을 했다. 정확한 포인트예요. UiPath라는 이 글로벌 기업과 아까 구글, 그죠? 그리고 알파벳, 주가 모든 건 함수로 적용됐었다. 앞으로도 또 바뀔 겁니다. 자, 분명히 변동성 플레이어가 됩시다. 잘하셨습니다만 꼭 여기서 사신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우라고 해서 보내주십시오. 연륜 가지고 행동합시다. 여러분들 뭐 MZ한테 질 필요 있나요? 파이팅입니다.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